안녕하세요. 중상고 국어 담당하고 있는 이년지 강사입니다. 중상고 시험 마무리되었고요. 궁금하셨을 내용 화면에 담아봤으니까 지금부터 국어 시험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상국어의 경우에는 이번 시험이 좀 특징적이었던 게 독서와 문법이 아예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문학이 아주 중심적으로 나와줬죠. 화작은 다소, 양은 적지만 그래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자, 우리 중상고의 특이한 지점이 뭐냐면요. 해마다 출제 비중이 좀 달라진다는 건데, 큰 지점에서는 비슷해요.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특징이 있어요. 1학기 중간을 보시면 이거 24년 기준입니다. 문학과 문법이 나왔고요. 1학기 기말에 보시면 문학이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2학기 중간을 보시면 문학을 몰빵으로 내기도 하고요. 또 2학기 기말을 보면 문학과 문법으로 또 나뉘어서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총체적으로 1년을 같이 합해서 보면 1년 동안 나올 만한 건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또 시즌별로 나눠서 보면 여기서 이번엔 이렇게 틀어버린다고 해서 좀 즉각 학교에서 움직이는 방향을 빠르게 대처하는 게 좀 중요한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누적된 학교의 특성이 있다 그래도 해마다 달라지는 학교의 이제 스타일이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놓친 채로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 또 이렇겠지 하는 순간 한 주가 그냥 날아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번 25년 1학기 중간의 경우에는 음운 변동을 충분히 수업을 다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학교에서 타 학교의 경우에는 1학기 기말에 시험이 들어가는 문법 요소를 1학기 중간에 싹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학기 중간에 이미 문법을 2배로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 기말에는 문법이 안 나온 거예요. 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패턴이 독특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2학기 중간에 또 몰라요. 학교쌤이 어디에 B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2학기 중간 때 문학이 100%였지만 갑자기 막 중세국어 문법부터 막 시작을 해버리면 문법의 비중이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특성은 고정적으로 문학이 40%, 문법이 30% 이런 게 아니라 합하면 문법 비중이 많은 건 아는데 어떤 때에는 문법을 합해서 그러니까 30, 30 나눠서 써야 될 걸 합해서 60을 쓰고 그 다음에 안 쓰기도 한다는 점. 이게 좀 정말 특징적인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문법을 1학기 중간에 다 써버리고 1학기 기말에 안 내기도 하는구나. 이런 걸 한 번 더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학교 특성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 난도를 보실 텐데 사실 이번 시험이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기본 문항이 많았고요. 외부 문항이 너무 적었고요. 심화 문항이 있긴 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학교쌤이 너무 친절하세요. 원래는 시험이 이렇게 친절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중상고 친구들이 너무 그 학교쌤한테 잘 여쭤봐서 그러는 건지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족족 선생님이 다 안내를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 순서 문제를 낼 거다. 이렇게 알려줘 버리니까 애들이 모른 채로 딱 시험장에 만나면 순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틀리는 친구들이 속출을 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미 공공연하게 순서 문제 나온다고 했어.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애들이 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외부 지문을 쓴다 안 쓴다 이런 언급은 안 하셨지만 너무 재밌었던 게 외부 지문으로 나왔던 지문들을 미리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지문 받으면 좋겠지라고 그러니까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똑똑이들이 잘 듣고 와서 저한테 다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나온다고 했던 게 정말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정말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이렇게 그대로 내리셨다고 해서 제가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면 저는 정말 착실한 학생이기 때문에 100점 받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착실한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친 덕분에 우리 친구들 정말 기가 막히게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정말 거의 100등 오를 것 같아요. 100등이 뭐예요? 150등 오를 것 같은 친구도 있는데 어쨌든 학교쌤이 안내해 주신 대로 믿고 따르니까 그대로 문제가 나와가지고 꽤나 친절한 시험 유형이었다. 2학기 때도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아했고요. 우선은 교과서 비중이 70% 이상이었고요. 프린트 비중은 약 30% 정도였는데 교과서에서는 화작과 문학이 나왔고요. 프린트에서는 엇박자 D, 그다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특징인 건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교는 시험 범위에 소설이 나오면 꼭 전문을 낸다.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고 다른 거는 크게 특이사항이 없었어요.
문학의 경우에는 학교쌤이 안내한 그대로 단 소설은 반드시 학원 다니면서 요약본만 훑어보고 온 건지 본인이 읽었는지 이거 확인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문법의 경우에는 1학기 중간에 몰아서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왔다. 그 다음에 화작과 독서도 교과서 내용 충실하게 반영되었고 오히려 화작 파트에서 조금 고난도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와서 요거 틀린 친구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6번인가 했던 문제. 그래서 한 줄로 요약. 중상고 친구들은 학교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요거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잘났다. 내 생각대로 문제가 나올까 하면서 학교선생님 말 안 따라가면 그러면 정말 낭패였던 시험이었죠. 자, 화면 좀 볼게요. 이건 풀 의미가 없어요. 너무 재밌는 문제였는데 설마 이렇게 낼까 했던 문제가 엇박자 뒤에서 보기를 준 거예요. 이 보기를 그냥 안 배운 지문 주고 이게 어느 지점에 들어가야 되는지 순서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9켤레 구두로 나무 사는데 이거는 단락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래요. 너무나 의도가 명확하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진짜 아이들이 막 저를 막 귀신 보듯 했는데 엇박자디랑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가 전문은 꽤 길거든요. 특히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는 전문이 진짜 길어요. 이거를 제가 소설별로 100개씩 만들어줬어요. 독서 퀴즈. 그래서 정말 이 100개의 문제를 맞히려면 소설 전문을 안 읽으면 못 베기게.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는 막 살려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수업이 3시간 끝나고 100개의 독서 퀴즈 푸는 데만 2시간 걸리더라고요. 아마 아이들 11시에 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수호제기도 100개 이제 맞춰보고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거 하는 게 저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시험 직전에 다 내가 그래야 되는데 하면 이미 늦고요. 시험 전에 3주 전부터 이렇게 100개씩 풀리니까 아이들이 시험 전에는 거의 막 소설 전문가가 돼가지고 툭 치면 바로 문제 나오고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에 걸신의 아이들의 이름은, 아이들의 나이는, 아이들이 뭘 갖고 놀았는지 뭐 이런 거 다 쭉쭉쭉 나오니까 그냥 뭐 정말 지문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좀 실수가 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17번 외부 지문인데요. 저 이것도 너무 선생님 너무 친절하시다라고 느낀 게 학교에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거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뭐 청포도도 이야기하셨대요. 그리고 산수유나무의 그늘 농사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 세 지문을 학교에서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이걸 수업을 해주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작품의 제목명을 들었으니까 지문 분석해가지고 아이들이랑 수업을 했던 거고 나머지 이제 두 지문은 안 배운 지문인데 이 두 지문 정도는 학교쌤이 보기에 아이들이 실전에서 개념을 통해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아닌 걸 찾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었고 2번은 산이 의인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산 자체는 추상적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이제 2번이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 추상적 관념인 생각이 옷소매를 스민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문제가 나와줬죠. 자, 그럼 이제 등급 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등급 컷, 1등급 컷은 93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1학기 중간 때 문제 오류로 인해서 100점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최고점이 97점 정도였는데 그래서 1학기 중간 97점에다가 1학기 기말 93점 정도 합해서 이제 합산 점수로 계산해서 1등급을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등급이 생각보다 조금 더 86보다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이 쉽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대체 얼마나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반에서도 잘 본 애들이 너무 잘 봐줬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학교 등급 컷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치고사 국어 전교 1등 저희 반에 있고요. 그리고 1학기 만점자 저희 반에 있고요. 그리고 가장 귀여운 녀석 175등이었습니다. 자기 등수 밝혀도 된다고 이제 허락을 해줬는데요. 본인 175점이었는데 이번에 97점 나왔다.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정말 기특한 아이들이었고요. 네,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반 중상고 뭐 제자 풍년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가 제자 농사를 지었대요. 올해 1학기에. 근데 선생님이 이제 너무 고생한 것 같으니까 인원에 비해서 너무 고생한 것 같으니까 애들이 맨날 선생님 우리 공부 못하면 폐강시킬 거예요. 막 그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공부를 못해서 폐강시키진 않는다. 너희가 너무 무성의하거나 노력이 없으면 나는 이 수업을 할 생각이 없다. 솔직히 생각을 해봐라. 저희 반 진짜 인원이 적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 적은 인원에 이 수강생만 생각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 온 거 같냐. 내가 너희 진짜 이 적은 인원 위해서 100개씩 소설 지문 가지고 그 100문제 만들어 오고 정리자료 만드는 거 정성 안 보이냐.
나는 너희들한테 정말 100%를 쏟아붓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더 열심히는 못할 망정 선생님이 열심히 해주니까 난 요만큼만 요령 부리면 되지 않겠지? 뭐 이런 생각하면 나는 너희들을 만날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나중에 애들이 막 걱정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시험 성적 나오니까 막 기쁘게 이야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번 시험에서의 경향을 보면 문학 경향과 문법 경향과 독서 경향이 전반적으로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2학기로 가면 이제 고전 문학이 무조건 나올 거고요. 문법은 중세국어가 많이 나올 거고 화작 독서는 출제 경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학교는 문법이 2학기 기말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2학기 중간에 100% 문학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1순위는 고전 문학을 저는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화면에 담아왔는데 뭐 수업 정리 자료라든지 우리 학교 스타일대로 연습한 시험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했던 클리닉에 대한 안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네이버 예약까지 연동을 시켜가지고 친구들이 쉽고 빠르게 이제 예약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중상고 친구들이 만나볼 수 있게 수업을 어떻게 꾸려볼까 제가 고민을 한 건데 중상고 친구들 중에서 1등급이 목표다 그러면 당연히 요 수업을 추천을 하는데요. 중상고 같은 경우에는 문학도 많이 나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신을 좀 대비한다 그러면 저는 두 번째 수업도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요일이 다르고 명확히 목표가 달라요. 그래서 나는 문법만 타이트하게 정리하겠다. 정말 문법만 100% 정리하겠다 그러면 중세국어 최상위반이 맞고요. 나는 내신과 이제 연관될 수 있게 문학까지 좀 아우르는 수업을 듣고 싶다 그러면 23일에 있는 수요일 수업을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신보다는 수능이 더 시급한 것 같다. 나 수능 모의고사 성적 지금 말도 안 된다. 나는 문학부터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러면 7월 21일에 개강하는 월요일 2시 타임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수업을 안내를 했는데요. 다원교육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하게 강의 계획서와 수업의 특장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도 이제 이 수업에 대해서 더 관심 있거나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내일국어 검색하셔서 카카오 채널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자세하게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 부분 활용하시고 궁금한 지점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최대한 알차게 수업 영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중상고 친구들이 제 수업의 존재 여부를 잘 알지 못해서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친구들 진짜 다니고 있는 친구들 100% 다 재등록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말 때 새로운 친구들이 왔었는데 우리 친구들 지금 다 성적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간담회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올랐는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영상으로는 담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정말 자신 있게 우리 친구들 진짜 시험 잘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 기쁘게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안내드리고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